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전 순댓국입니다. 보통 대전하면 빵이나 아니면 뭐 칼국수 이런 면을 떠올리는데 오늘은 순댓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앞에 얘기한 그 빵이나 칼국수가 이제 공통점은 밀가루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그 현지인들하고 친하지 않을 때는 주로 그걸 먹었는데 현지인들하고 친하고 나니까 현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순댓국을 지향하고 있어. 오? 딱 그러시는 거죠. 깜짝 예.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순댓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사실은 다른데 그 순댓국 유명한 데들이 있죠. 돼지국밥 하는 데도 있지만 예. 이 대전의 순댓국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내가 오늘 소개할 집이 하나 있는데 니은으로 시작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집이 서울에 분점을 몇 개 냈는데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옛날에 대전에서 먹어보고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 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질이 높습니다. 보니까.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순천의 순댓국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오늘 이 대전의 순댓국밥은 무엇이 다른지 뭐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볼 때 순대라는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순대는 사실 서민들의 음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순대랑 비교되는 게 소위 소세지가 있죠. 소세지. 예, 소창으로 다 이제 만들고 껍질을 만들고 예. 그에 넣는 건데 서양의 소세지라는 것은 주로 돼지를 갈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의 순대는 속이 좀 많이 다르죠. 오. 그 안에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숙주, 두부, 파, 선지, 당면, 표고버섯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섞어 먹고 비벼 먹는 거예요. 예. 비빔밥이 대표적이죠. 네. 김밥이 또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 순대도 또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순대는 먹으면 근데 이게 아니고 먹어볼 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어느 지역에 가면 찹쌀 중심이 돼 있고 어디 중심 가면 피 중심으로 돼 있고 어디 가면 그쵸 당면도 맛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순대 로드는 진짜 나중에 다큐를 나와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두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두 소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거의 드네요. 똑같네. 그러고 네. 보니까 날카로우십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또 정성과 영양을 이제 순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발전을 해왔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순대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크게 보면요. 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를 안 넣고 야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피가 많이 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수해라는 게 있어요. 수해. 순대의 제식 발음입니다. 수해. 거기는 이제 거의 예. 예. 그거는 초콜릿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카만데 거의 100% 피로 차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구수한 맛도 나고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또 반대로 올라가면 저 위에는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가 있죠. 예. 그렇죠. 아바이 순대. 옛날에는 사실은 그 순대 우리가 뭐죠 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명태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그러니까 생선을 껍질을 사용해서 먹는 거. 그런 저 문화가 또 있고요. 경기도 용암이나 배감에 가면 야채를 되게 잘 쓰는 순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속초 아바이 순대, 용인의 배감 순대, 천안의 병천 순대를 예. 3대트로 부르긴 하지만 강원도에는 오징어 순대도 있고요. 예. 그죠? 또 전라도에 가면 연산 곡성 쪽 가면 피순대가 유명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광주에는 안뽕 순대, 담양에는 대통 순대, 예천에 용궁 순대. 뭐 너무 많죠 보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주의 수애. 수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돼지 순대까지.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이제 제주도에 장례식이나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한 반을 내놓는데 이게 뭐냐면 돼지 수육 한 점, 예. 수회 한 점, 그 다음에 두부를 말린 거 있습니다. 예. 3개를 넣는 게 아주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내놓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슬펐습니다. 우리. 그랬군요. 자, 전국의 8도의 순대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대전식 순대국밥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무엇일까요? 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예. 제가 처음에 이 대전 순대를 처음 먹어보고 나서 너무 놀랐던 거는 일단은요. 이게 우리가 보통 부산 지역 가면은 돼지국밥에다가 뭘 넣습니까? 우리가 그 부추를 네네네. 넣지 않습니까? 보통 정구지라고 하죠. 정구지라는 부산에서. 예. 부추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파무침을 넣습니다. 파무침. 파무침을 넣어서 먹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 파무침에는 이미 새우젓, 간장, 고춧가루로 그렇죠. 아주 버무리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순대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순대국에다가. 그러면 순대국 맛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맛이 갑자기 평화롭게 싹 변하죠. 조화롭게 싹 변하면서 야채의 단맛과 매운맛과 간장맛과 고기 맛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에서 먹을 때 가장 재밌는 거는 파무침을 팍팍 넣어서 먹어라. 그러면 접시에 따로 담아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찬으로 먹을 게 아니라 그 예. 순대국밥에 넣어서 먹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제가 옛날에 저기 포항 울산 가는 유명한 저기 튀김집이 있었는데요. 예. 저기 우동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동의 옆에 아무리 튀김은 따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손님의 90%가 따라 먹고 있더라고요. 넣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군요. 그래야 그 기름이 싹 스며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 혼자 먹으니까 저 나이 든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음식을 먹을지 모르네. 그래서 제가 참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대전 가서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네. 국물이 싹 풍성해집니다. 보니까. 네, 파무침을 넣어서 먹어라. 네. 또 두 두 번째 번째는요. 특징. 예. 토렴입니다. 토렴. 토렴이라는 게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물들이다는 뜻이에요. 뭘 물들이냐? 밥을 물들이다. 어디에? 국에다가. 네. 그래서 이게 국물을요. 넣다 뺐다 하면 이 국물이 그 밥안에 스며들고 그 밥알은 받은 대신에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주겠습니까? 전분을 싹 내주는 거예요. 밥그러니까 국물이 달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거기서 밥이 먹을 때 우리는 밥이 겉도는 밥이 아니고 밥에 이미 국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물 맛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토렴의 아주 핵심 사항인데 문제는 80년 90년에 들어서면서 그 잔반 문제가 생겼어요. 남은 밥을 활용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남은 밥을 아하. 넣는 게 아니냐.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오해받기 싫어서 지금은 따로 하는 집이 많은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보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토렴을 하는 건 옛날 음식 문화였는데 왜 이게 나왔냐면 옛날에 우리가 여행 다닐 때는 밥을 주먹밥에 싸가지고 다닙니다. 예. 근데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밥집 가면 국밥에 밥이 말아주는 게 아니고 국만 딱 줘요. 예. 그럼 내가 가지고 밥을 딱 넣으면 얘가 따뜻한 국물에 들어가니까 아주 포근한 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던 음식이 토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전에 남아 있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장은 세 번째 번째는 특징은요? 뭐냐면요. 여긴 또 너무 놀랐는데 저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반 고기반 얘기 하잖아요. 네. 여기는 고기칠 국물 3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줍니다. 내장을. 내장이 엄청 사실 깜짝 놀라요. 그 내장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대창, 소창, 오소리 염투, 염통, 간, 허파, 머릿고기. 거의 무슨 뭐 종합산문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크게 보고 되게 여기는요. 우리 생각하는 고기 들어가면 보통 이게 크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 잘게 다집니다. 좋네요. 먹기 너무 편한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가지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딱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대전식이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전의 노포 국밥집들이 이런 문화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전에 그 이 돼지국밥 문화가 순대국밥 문화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7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이 하고 있는데 다 잘합니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한 50년 역사를 예. 이어오고 있겠네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저는 청주 안덕벌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이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전 어느 집일까요? 라고 의견도 올려주셨는데요. 대전 순대국밥 맛집 3곳 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그 소개할 것은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이응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이응, 네. 제가 이 집을 소개 안 하면 저는 평론가로서 아마 잘릴 겁니다. 아하, 그 정도인가요? 대전 분들이 이 집은 거의 넘버원을 뽑고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 처음 갔을 때 일단 왜 다 빼고 근데 맛있어요 일단. 네. 막는데 풍성해요 보니까.
근데 국물의 그 안정성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 집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죠. 보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토렴 방식, 그다음에 파 다대기 방식, 이것에 핵심이 다 있는 집이에요. 보니까 특히 이 집은 그 밥 30에 고기 7이라 그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정말 뚝배기 하나가 그냥 차량차량 넘치게 나옵니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뛰는 그런 집인데 또 담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나 정말 이렇게 이런 좋은 면이 근데 문제가 또 써 있어요. 좋은 문제가 가격이 너무 싸요. 가성비가 좋군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 집은 가성비란 단어 쓰면 안 되고 그냥 하여튼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가격 대비 좋은 집인데 그리고 이 집에서는 대전은 재밌는 게요. 그런 대중적인 식당들은 꼭 부대 메뉴가 되게 좋은 집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칼국수 할 때도 그랬죠. 칼국수 아시 나왔죠 종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거기 뭐 두부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집은 뭐가 또 유명하냐. 미니 족발을 시켜야 됩니다. 미니 족발. 돼지 뒷다리를 생해서 나오는 건데 진짜 쫀득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시면 순대국밥도 하나 쫙 먹고 그 돼지 족발도 하나 드시면 그 작은 돈으로 아마 10,000원짜리 한 장이 해결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집이기 때문에 대전 가시면 꼭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맛집은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울에서도 지금 인기를 끄고 있는 니은 순대집인데요. 20년쯤 된 집인데 이 집은 사골 머리뼈만 푹 고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으면 일단 국물이 걸쭉한데 그 닭국물처럼 단맛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은 용감한 집인데요. 소창보다는 대창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창이 아까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냄새보다 자기는 진짜 맛에 집착하겠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집을 예전에 대전에 갔을 때 한 20년 전에 취재할 때 처음에 약간 내가 냄새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 다 살아냈어요. 지금. 냄새를 다 정리했는데 하여튼 먹어보면 진짜 깊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마니아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서구 둔산동과 유성 복명동에 있는 시읒집이 있어요. 시읒집. 이 집은요. 여기는 좀 약간 모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두 집 약간 부담스러운 집들은 가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 가면 수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육이 너무너무 맛있고요. 국물이 일단 따로국밥으로 나오는데 그 뚝배기는 우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국물이 산뜻하고 맛있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약간 부산식으로 생부추가 나와요. 생부추. 이거를 처음에 여기는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 뜨거운 국물에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데쳐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물도 싹 식어가면서 단맛이 싹 배어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로 밥을 넣어서 말아 먹습니다. 3단계는 다 먹기 직전에 들깨가루 쫙 뿌리면 고소함이 쫙 올라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진 새우젓 무침을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면 이게 4단계로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은 그 아주 매운 김치가 아주 나오는데 대전은요. 매운 김치 하나 가지고 지금 몇백억 파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 김치 공장들이 있거든요. 대전의 김치의 기준은 몇 개 먹는다는 것인데 왜냐면 이게 매운 김치 먹잖아요. 아까 느끼한 돼지국물 가고 이게 딱 공원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보시면 이게 집에서 알겠지만 이 대전의 이 문화가 다른 데랑 많이 좀 다른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초보자들이나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세 번째 시읒 국밥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 순대국밥의 지난 역사를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